혹시 Welcome to the 당신도 Medical 왜 Minutes 그곳이 podcast, 예전처럼 잘 where 서지 we break 않는지 down 진짜 complex 이유를 health 알고 topics. 계신가요? 많은 남성들이 침실에서의 The biggest 자신감을 thing is 잃어가고 early 있습니다. prevention. We just want 그 to 이유는 get it 단 treated 하나, as soon as 물을 possible. 잘못 마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믿기지 않아 의심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들이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유는 만성 피로, 에너지 부족, 아침 발기가 없거나 밤에 예전 같지 않은 반응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단 3일간 물을 올바르게 마시기 시작했을 뿐인데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약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강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단 한 컵의 물이라도 정확한 타이밍과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면 성기 반응 속도, 전신 혈류량, 심지어 남성 호르몬 수치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과학이고 실전의학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놓으세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다시는 이전처럼 물을 마시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의 몸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지민입니다. 30년 넘게 남성의 생리 건강을 연구해왔습니다. 수천 명의 중장년 남성들과 상담해온 결과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성의 몸은 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속 혈관의 탄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성기의 자극 반응 속도 확연히 줄어듭니다.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단순하면서도 심각한 원인이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물을 잘못 마시는 습관에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적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이 2024년에 발표한 혈액순환 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마시는 총 물의 양보다도 언제 어떻게 나눠 마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같은 양의 물을 하루에 5에서 8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눠 마신 사람들은 혈류순환 속도가 평균 24% 증가하고 성기 반응 시간은 17%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이나 자기 전처럼 적절한 시간에 물을 마신 사람들의 경우 약을 쓰지 않고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12% 상승하는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기능 저하나 침실에서의 자신감 감소를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도 일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꼭 기억하세요. 그 혈류순환의 출발점은 바로 당신이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누구나 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히 왜 어떻게 좋은지는 잘 모릅니다. 특히 남성들에게는 단 하나의 물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성기로 가는 혈류 속도, 발기 유지 능력, 심지어 호르몬 분비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을 잘 활용하면 나이로 인한 약화조차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물을 어떻게 마시고 있나요? 물을 적게 마시나요? 아니면 많이 마시나요? 만약 하루에 물을 3컵 이하로 마신다면 한 번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 이상이면 2번이라고 달아주세요. 제가 그것이 당신의 활력을 약하게 만든 원인인지 아닌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의 성생활을 더욱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올바른 물 마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물을 많이 마셔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효과는 마시는 시점, 양, 물의 종류, 무엇과 함께 마시는지에 따라 천지 차이가 납니다. 우선 물의 온도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이나 체온에 가까운 물이 이상적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찬물은 위와 장을 수축시키고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을 둔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반면 따뜻한 물은 위를 자극하지 않고 전신의 순환을 부드럽게 도와주며 점진적으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정수된 물이나 미네랄이 포함된 약알칼리성 물입니다. 너무 순수한 증류수는 체내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천연 미네랄 워터, 약알칼리성 물 또는 희석된 이온수도 혈류 자극과 필수 미네랄 보존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렇다면 물을 마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언제일까요? 하루 중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난 직후. 하루의 첫 번째 물 한 잔, 아침에 눈을 뜬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양치질이나 운동이 아니라 따뜻한 물 약 250ml를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 물 한 잔은 수면 중에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고 혈액이 원활히 순환되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물입니다. 이 한 잔이 위와 간을 깨워주며 마치 아침에 에너지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둘째, 식사 30분 전, 소화기관의 시동시간. 식사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소화액 분비를 자극하고 소화기관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준비 과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마시는 물은 신선한 레몬 한 조각이나 사과 식초 한두 방울을 희석한 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소화를 돕고 식후 혈당 급증을 막아주며 포만감을 조절해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샤워 또는 목욕 30분 전 혈압 안정. 샤워나 목욕하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체온 상승으로 인한 탈수를 방지하고 급격한 혈압 변화도 완화시켜줍니다. 특히 60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목욕 전에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혈압 변화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안전수칙입니다. 이때는 소량의 천일염을 섞은 약간 짭짤한 물도 추천되며 이는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넷째, 잠들기 90분 전 깊은 숙면을 유도하는 시간.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실제로 잠들기 약 1시간 반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시점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낮아져 숙면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금물이며 약 200ml 이하의 따뜻한 물이 적당합니다. 절대 카페인이나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야 하며 이 시간대에는 따뜻한 물에 꿀 한 작은술을 타서 마시는 것도 깊은 수면과 마음의 이완에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효과를 높여줄까요? 먼저 토마토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토마토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물과 함께 토마토를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여 체내 수분과 나트륨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뛰어납니다. 바나나를 물과 함께 섭취하면 근육경련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오이는 어떨까요? 오이는 수분 함량이 무려 95%에 달해 물을 직접 마시는 것과 유사한 수분 보충 효과가 있으며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량의 호두,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도와줄 뿐 아니라 물과 함께 섭취할 경우 이들에 포함된 유익한 지방산 덕분에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져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제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아침 루틴을 권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방울토마토 3알 또는 아몬드 5알을 함께 섭취하는 것. 이것이 하루 동안 건강 상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단 한 컵의 물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간단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혈관의 탄력성입니다. 혈관은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들은 민감한 센서이자 정교한 조절 장치로 작동하며 상황에 따라 혈관을 수축하거나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피세포들은 체내 수분 상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체내 수분이 충분할 때 이 세포들은 산화질소, 나일릭 악사이드를 분비하게 되며 이 산화질소는 성기발기에 꼭 필요한 혈관 확장 물질입니다. 다시 말해 물을 올바르게 마시기만 해도 산화질소 분비가 증가하고 이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가 성기로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발기력과 지속시간이 향상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생화학 반응입니다.
실제로 독일 괴팅대학교가 2024년에 발표한 혈액순환 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 탈수 상태에 있는 남성들의 내피세포 기능은 평균 28% 저하된 반면 정해진 시간에 물을 보충한 그룹은 산화질소 활성 수치가 무려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어떤 특수한 약을 쓴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루에 약 250ml 이상의 물을 6회 규칙적으로 나누어 마셨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피가 더욱 끈적해지고 순환 속도가 느려집니다. 혈액이 너무 진해지면 심장은 훨씬 더 강한 압력으로 펌프질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해 혈액이 말초 혈관, 특히 음경의 작은 못의 혈관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단지 발기력 저하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감, 집중력 저하, 전반적인 에너지 부족으로도 이어집니다. 즉, 남성의 활력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깊은 수준의 혈액순환 문제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바로 당신이 물을 마시는 질과 타이밍입니다. 이제 왜 당신의 몸이 무겁고 반응이 느린지 이해되시죠? 당신의 혈관은 단순히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한 자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극은 놀랍게도 지금 눈앞에 있는 한 잔의 물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는 방식은 당신의 몸의 반응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물을 마시는 것은 단순히 액체를 몸에 넣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한 타이밍, 적절한 온도, 보조식품과 함께 당신의 몸의 리듬과 생리, 혈관의 반응에 맞춰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60세 이후의 남성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물 한 잔을 준비하고 방울토마토 한 알 또는 바나나 반 개와 함께 드셔보세요. 저는 당신의 몸이 이 작은 변화에 즉각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한 컵의 물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한 남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6세의 한진구 씨입니다. 그는 평생 수리공으로 일해왔고 은퇴 후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전쟁 같았고 늘 피로와 에너지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밤에는 화장실을 두세 번씩 다녀야 했고 침대에 누워만 있어도 지치는 기분이었으며 성관계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병원에 가보면 의사들은 그건 나이 탓입니다라는 말만 반복했고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라디오에서 물 마시는 시간과 방법이 몸을 바꾼다는 건강 강의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한진구 씨는 직접 실천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위에서 소개된 4가지 핵심 시간대에 맞춰 특별한 물 마시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됩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예전에는 일어나자마자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뻣뻣해서 침대에 멍하니 5분 이상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물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한 이후로 몸이 훨씬 더 빨리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물 한 잔이 피를 돌게 해주는 느낌이었고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시동을 걸 필요 없는 자동차처럼 말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이 감각은 그의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한진구 씨가 자주 소화를 못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더부룩함을 느끼며 오후에는 소파에서 졸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식사 30분 전에 따뜻한 물에 레몬 한 조각을 희석해 마시는 습관을 들였고 그 효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는 마치 위가 먼저 준비된 느낌이었고 식사를 마친 후에도 속이 편안하고 졸음도 사라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식사량도 줄었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소화가 원활해지자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한진구 씨는 매일 저녁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자주 어지럼증을 느꼈고 목욕 후에는 피곤해서 누워 있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욕 30분 전에 따뜻한 소금물을 한 잔 마시는 습관 덕분에 혈압이 안정되었고 탈수 증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특히 발끝까지 혈액이 순환되는 것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고 목욕 시간이 진정한 회복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땀만 나면 머리가 어지러웠는데 지금은 목욕 후 기분이 상쾌해요. 온몸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변화는 수면에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8시 30분쯤 따뜻한 물 200ml의 생강가루를 약간 타서 마십니다. 그 물 한 잔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치료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줄었고 중간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에 자주 깨서 TV를 켜고 다시 잠들지 못했지만 지금은 깊게 잠들고 아침 6시에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그는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단지 물 마시는 시간을 바꿨을 뿐인데 내 몸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큰 노력도 필요 없었어요. 저는 다시 제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대부분의 남성들, 특히 60세 이후 물을 잘못 마시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몸이 탈수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갈증은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 신체의 여러 기관들이 연료 없이 무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늦은 경고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차가운 물을 한꺼번에 많이 들이켜는 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몸을 놀라게 하는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세포가 활용하기도 전에 대부분의 물이 소화계를 통과해버리고 신장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소중한 미네랄을 함께 배출시켜 버립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반사신경, 활력,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른 스펀지에 물 한 양동이를 부었을 때 물은 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겉으로 넘쳐 흘러버립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폭우를 좋아하지 않고 천천히 안정적인 리듬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루 종일 소량씩 꾸준히 나눠서 마시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혈액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신경계를 조절하고 호르몬 분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며 특히 생식기로 가는 혈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 마시는 자세조차 흡수력에 영향을 줍니다. 서 있거나 움직이면서 마시는 대신 앉아서 물을 마시면 부교감 신경계, 즉 휴식과 소화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몸이 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심지어 물을 삼키기 전에 몇 초간 입안에 머금고 침과 섞어주는 것만으로도 소화기관이 물을 인식하고 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아무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명확한 생리적 효과로 인해 현대의학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고대의 실천법입니다. 저는 대전에 사는 60세 임씨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은퇴한 트럭 운전사였고 장시간 운전 후 차가운 물을 단숨에 들이마시는 습관을 제가 고치라고 조언했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온의 물을 조금씩 음미하며 마시고 앉아서 마시며 자신의 몸에 진짜 필요를 느끼기 시작하자 단 3주 만에 몸이 젊었을 때처럼 활기를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덜 피곤해졌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최신식 기계가 아니라 천천히 정확하게 연료를 공급받아야 최대 성능을 낼 수 있는 오래된 엔진과도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한 채 체내 수분을 빼앗기는 원인도 경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커피와 술입니다. 이 둘은 모두 이뇨작용을 유발해 소변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까지 배출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 마시고 물 마시면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탈수를 쫓는 셈이고 조심하지 않으면 결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물 마시는 타이밍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수박, 포도와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을 먹은 직후에 곧바로 물을 마시면
소화 효소가 희석되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의 효과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물 자체의 장점도 줄어들게 합니다. 심지어 짧은 시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이른바 과도한 수분 섭취, 또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필수 미네랄을 씻어내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신경 기능, 근육 수축, 성능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몸이 무기력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거나 어지럼증, 심지어 성기능 저하까지 겪을 수 있는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60세 이후에 물 마시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몸은 더 이상 잘못된 습관을 감춰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우거나 물을 안 마시거나 식사가 불규칙해도 별탈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몸에 충분한 예비 에너지와 복구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몸이 그런 예비력을 잃게 됩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습관들이 이제는 누적된 부담이 되어 몸의 기능을 눈에 띄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몸의 모든 시스템이 과거보다 훨씬 더 미세한 균형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 균형을 지키는 열쇠 중 하나가 바로 물 마시는 법입니다. 순환계, 특히 손발과 성기와 같은 말초혈관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탄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수분 부족만으로도 혈액이 진해지고 심장의 압력이 높아지며 온몸에 무기력함이 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감한 부위로 가는 혈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면서 활력과 성기능 모두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내분비계와 호르몬 시스템 역시 훨씬 민감해집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여기에 수분이 부족하거나 적절한 타이밍에 수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더욱 쉽게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수분이 부족한 몸은 마치 윤활유 없는 기계와 같아 금방 뜨거워지지만 움직임은 둔하고 내부에서는 여러 고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두 기관, 간과 신장은 어떨까요? 60세 이후의 간은 더 이상 30대처럼 강력한 해독 필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신장 역시 수분과 전해질,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수분 부족이 지속되면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식사량은 줄어들었는데도 속이 더부룩하고 잠이 오지 않거나 밤에 자주 소변을 보게 되며 별다른 활동이 없어도 항상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작지만 잘못된 습관, 특히 잘못된 물 마시는 방식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 물 마시기는 단순히 충분히 마신다의 개념이 아니라 건강을 되찾고 회복하고 멈춰버린 중요한 기능들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올바른 한 잔의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내부의 생명력 시스템을 깨우는 역할을 하며 이는 때로는 보약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60세 이후 남성의 활력, 혈액순환 상태, 심지어 성기능까지 놀랍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와 임상 관찰을 통해 저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일일 수분 섭취 리듬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건강 증진은 물론 발기력 향상, 성기로 가는 혈류 개선, 그리고 중장년 남성의 자연스러운 생명력 회복에도 특히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물을 많이 마셔라라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생리학적 원리, 호르몬, 혈액순환의 메커니즘, 그리고 지난 30년간 제가 직접 목격한 실제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정밀한 시간별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커피도 아니고 양치질도 아니며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앉아서 실온 또는 약간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한 잔입니다. 이 물은 긴 수면 후 농축된 혈액을 묽게 만들고 간과 위를 깨워주며 특히 아침 생체 리듬에 맞춰 부신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남성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이 한 잔 덕분에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 들고 며칠 만에 정신이 맑아지고 움직임이 가벼워졌으며 에너지가 넘친다 오고 말입니다. 그 다음 2시간 안에는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천일염을 아주 조금 넣어 마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너무 짜지 않게 손가락으로 한 꼬집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필수 미네랄이 몸에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신경기능, 근육 수축 능력, 특히 성반응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약간 짭짤한 물은 신경계와 내부 장기들을 위한 정비 역할을 해줍니다. 정오 무렵 점심 식사 전이나 식사 도중에는 다시 물 한두 잔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이때도 반드시 앉아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위산을 희석시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혈액순환과 소화를 돕도록 억지로 마시지 말고 천천히 흡수되도록 하세요. 그 후에는 특히 커피를 마셨거나 햇볕 아래 외출을 했다면 반드시 물을 한 잔 더 마셔야 합니다. 이 시간대는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탈수되면서 피로감이나 저혈압, 두통을 느끼기 쉬운 때입니다. 이때 마시는 한 잔의 물은 몸이 다시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하며 특히 손발과 생식기 쪽으로 가는 혈류를 꾸준히 유지시켜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시간대인 6시에서 8시 사이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하루의 마지막 물 한 잔이며 수면 중 배뇨를 피하기 위해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 마셔야 합니다. 이 물은 체온을 조절하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며 간과 신장이 밤사이 혈액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숙면을 돕고 싶다면 여기에 꿀 한 스푼이나 얇게 썬 생강 한 조각을 넣어도 좋습니다. 이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회음부 쪽 혈류를 증가시켜 남성의 생리 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부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이 물 마시는 리듬을 몇 주간 꾸준히 실천한 많은 남성들이 믿기 힘든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관절 통증이 줄고 야간 배뇨가 감소했으며 무엇보다도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발기력이 되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약도 병원도 필요 없었다는 점입니다. 단지 물 마시는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들, 이유 없이 흥미와 자신감을 잃는 순간들. 그 모든 변화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단지 물 한 잔을 올바르게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몸이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건강법이나 값비싼 보조제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그 따뜻함은 피로를 덜어주고 깊은 밤잠을 되찾으며 아침의 활력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푸르고 생명력 넘치는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발기력은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만 피어나는 꽃 한 송이입니다. 탈수는 마치 가뭄과 같습니다. 단 한 번에만 물을 붓거나 벌컥벌컥 들이마시거나 커피나 술처럼 땅을 메마르게 만드는 것을 마신다면 정원은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꽃은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일정한 시간에 조금씩 따뜻한 물로 입에 머금고 천천히 마시며 때로는 약간의 소금을 더해 수분을 유지한다면 정원의 효과적인 수로를 만들어주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꽃이 다시 활짝 피는 것뿐 아니라 정원 전체, 즉 당신의 몸과 전반적인 건강이 활력을 되찾고 강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간단하지만 강력한 건강 정보를 계속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시 가볍고 에너지 넘치며 매일이 힘차게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